한국은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되고 다양한 교통망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대중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바꾸세요. 프랑스 공무원, 한국 지하철 보더니 갑자기 버럭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똑바로 일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바꾸세요. 여기 파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지하철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더니 갑자기 매우 화를 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남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클로에입니다. 저는 파리시청의 교통부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얼마 전 저는 교통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파리의 교통환경은 좋은 편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관광으로도 워낙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전된 편이죠. 하지만 파리에 실제로 와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파리의 지하철은 워낙 낙후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오래되어서 어두침침한 분위기는 기본이고 악취까지 나서 어떻게 보면 하수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게다가 각종 해충들과 쥐까지 들끓 타 보니 파리 시민들은 지하철을 이동을 위해 마지못해 타는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하철이 생긴 도시이고 자그마치 120년 전인 1900년도에 1호선이 개통했으니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한번 생긴 지하철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파리시청에서는 지하철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같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하철 운영 기관들에서도 계속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었는데요. 이번에 보다 못한 시청 차원에서 파리 지하철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한 나라들에 직접 공무원들을 파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죠. 각 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고 어렵게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후보는 총 2군데로 압축되었는데 바로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니 이 나라들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해보고 배울 점들을 확인해 봐야 했죠. 특히 사람들은 대부분 두 나라 중에 일본을 유력한 후보로 꼽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이다 보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 사람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었죠. 심지어 한국에까지 굳이 공무원들을 보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도 많았죠. 일본 국민들의 철도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지하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은 지리상 일본의 바로 옆에 있는 국가라서 잠깐 들렀다 오는 건 큰 부담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루트로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일본과 한국 모두 각각 2박 3일씩 주어졌어요. 처음 갔었던 일본은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하철 시스템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인상 깊었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정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초 단위로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거였죠.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준수하냐면 운행하다가 늦어버린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기관사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정시성이 중요한 건 사실이었지만 안전함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감점이 되었어요. 우선 노선 자체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똑같은 경로를 다니는데 노선은 다른 곳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도쿄의 지하철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도쿄의 지하철은 여러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회사들이 운영하다 보니 발생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환승 체계가 무척이나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환승이 아니라 돈이 추가로 계속 지불되는 방식이었죠. 지하철 자체의 요금이 비싼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역사 내부도 너무 복잡해서 마치 미로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사 내부에 들어왔을 때 답답한 느낌을 풍기는 파리의 지하철과 다른 점을 느끼기가 어려웠죠. 도쿄의 지하철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로도 유명한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실제로 일본에 와서 경험해보니 굉장히 잘 느껴졌죠. 바로 안전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만약 출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누군가가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 있죠? 게다가 곳곳에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알아보니 도쿄도 파리 못지않게 지하철이 개통한 지 오래되어서 자그마치 1927년에 첫 번째 노선이 개통했다고 하니 낡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일본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자랑하기로 유명하지만 출장 와서 실제로 며칠간 일본의 지하철을 보고 험한 사람들은 모두 생각만큼 뛰어나지는 않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크게 배울 점이 없었죠. 저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정확한 벤치마킹 대상이 있어야 참고를 해서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뭔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었죠. 일본이 이 정도라면 그 옆에 작은 나라 한국은 이것보다도 못할 게 뻔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2박 3일을 보내고 저희는 별 기대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에 타자마자 저희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을 빼고 일본에만 갔었다면 얼마나 후회했을지 정말 아찔할 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모습의 지하철이 한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매일 타고 있는 지하철이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인 저희가 봤을 때 환상적이었던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때 냄새부터 무척 신기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맛있는 빵들과 커피 그리고 달달한 간식들의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경험이었죠. 냄새부터가 향긋하니 지하철역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심지어 카페와 편의점이 지하철역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실내가 매우 밝고 청결하더라고요. 어두컴컴해서 금방이라도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프랑스의 지하철과는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니 벌레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잠깐 볼일을 보러 지하철역에 화장실을 갔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나 청결한 공중화 장실을 유럽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이런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훨씬 지저분한 화장실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유럽과는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개찰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더 이상 표를 안 쓰고 모든 걸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교통카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꽤 많이 쓰고 있어서 익숙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통카드가 바로 전 세계 도시 중 서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도입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중 어떤 노선은 교통카드조차 찍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시스템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종이 승차권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프랑스 지하철의 개찰구는 굉장히 비좁은 편이에요. 덩치가 조금이라도 크다면 몸을 우겨 넣어야 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의 개찰구는 굉장히 넓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개찰구까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약자를 많이 배려하는 나라라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외국인인 저희들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원광 디지털 때 232 외국어 안내 방송과 외국어 안내판이 아주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데 대열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유니
IGITAL 길을 헤맨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무척 친절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승차권을 발매하는 자동 발매기에서 역시 외국어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굉장히 비교되는 점들도 많이 보였어요. 제가 일본의 지하철은 환승체계가 매우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지하철도 여러 회사들이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본처럼 요금을 매번 새로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승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일본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처럼 환승을 지원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승강장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어요.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어 보였죠. 한국 지하철의 승강장을 보다가 갑자기 일본 지하철의 승강장이나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의 지하철 승강장을 보니까 갑자기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1- 게다가 프랑스의 지하철은 보통 전차선이 철도와 나란히 바닥에 놓여 있다 보니 사람이 아래에 떨어지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한국 지하철의 승강장처럼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승강장 바닥에 해당 위치가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문인지도 적혀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을 빠르게 중시하는 민족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 환승할 때 승강장의 어느 위치에 세타야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시설들과 공기 정화기도 눈에 띄었는데 지하인데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공기가 깨끗한 게 느껴졌죠. 승강장에 있는 전광판에는 곧 도착할 열차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 덕분에 지하철을 놓칠까봐 걱정돼서 불필요하게 뛰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교대 열차에 탑승했을 때에도 놀라운 점이 많았죠. 우선 크기가 매우 크고 넓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 크기는 무척 작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버스를 여러 대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준이죠. 한국 이전에 방문했던 일본의 지하철도 세계적인 표준 크기가 아닌 협계철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확실히 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커다란 크기 덕분에 한 번에 많은 승객들을 태울 수 있어 보였죠. 열차 자체의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었고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한 실내를 자랑했죠. 프랑스의 지하철은 무척이나 시끄럽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힘든 수준인데 같은 지하철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외부도 무척이나 깨끗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래피티라고 불리는 낙서들 때문에 지저분한 열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타는 동안 낙서가 되어 있는 열차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좌석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그렇게 설치된 건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지하철은 마치 기차나 버스처럼 앞뒤를 바라보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무척 비효율적이에요.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안 그래도 열차의 크기 자체도 작은데 좌석까지 저렇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옆을 바라보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훨씬 큰 열차의 크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KRAIL 있겠더라고요. KRAIL.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한국의 지하철 좌석에는 무려 10선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좌석 간격도 널찍했어요. 자리에 한번 앉아봤는데 따뜻하게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일정을 보내고 쉬지 않고 바로 한국에 오느라 피곤한 상태였는데 정말 안락했죠. 이런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직장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출퇴근길이 훨씬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KRAIL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AIL. 프랑스의 지하철에는 열선은커녕 에어컨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여름같이 더울 때에는 선풍기나 아니면 바람이 통하는 작은 유리창에 의지해야 하는데 열차 내부에 있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부채질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여름의 파리 지하철을 타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답니다.
열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에서도 유용한 내리 정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곧 정차할 역의 외부 상황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까지 했죠. 아무래도 지하철은 보통 지하에서 다니다 보니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바깥의 날씨가 궁금할 수 있는데 내리실 문은 왼쪽, 내리실 문은 왼쪽,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켰을 때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은커녕 전화나 문자 메시지조차 잘 터지지 않아요. 그 덕분에 반강제로 독서 모드가 되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은 바로 무인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중 어떤 노선은 무려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커다랗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을 사람 없이 컴퓨터가 무인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니. 프랑스의 지하철은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서 적어도 50년은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느껴졌죠. 한국의 지하철 덕분에 파리 지하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확실하게 가닥이 잡혔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간 저희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처럼 프랑스 지하철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일본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고 저희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엔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서울 지하철을 직접 타면서 겪은 일들과 관련 자료들을 천천히 보여주자 결국은 모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서울 지하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을 때 부서장님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었어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지금 당장 바꾸라는 말씀을 하셨죠.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느끼셨는지 화가 낚인 모습이더라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파리 지하철은 299 한국의 우수한 지하철 시스템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해요. 한국인 여러분들, 저희의 이런 노력을 응원해 주실 거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우리 지하철 역사의 모자른 부분은 멋내기 실내 장식인데 이 점도 많이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